헤럴드 훈련소 6장 보충 훈련. 초보자를 위한 극초반 거점 종결패 만드는 법 고수 시청 금지. 오늘 영상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교배법으로 거점패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라 재미도 없고 지루하실 테니 고수분들은 시청을 금지합니다. 영상 제작을 위해 서버부터 만들었습니다. 서버 설정은 다른 건 모두 기본 설정이고 알부와 시간과 데스 페널티, 거점 최대수와 거점 작업할 최대수만 수정했습니다. 캐릭터는 강력한 민트초코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민트초코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우람하고 매력적인 저를 보며 팬들이 구경합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이 된 기분이네요. 그나저나 이번 영상은 좀 길 텐데 이걸 보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네요. 처음 페럴드를 접하시고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뭐라도 주워보세요. 죽는 것만으로도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벨이 오르면 소지 중량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스테이터스에 정답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올리셔도 됩니다. 나중에 모든 스테이터스를 최대치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해금하는 기술은 최대한 필요한 것만 해금했습니다. 남는 포인트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보고 싶은 걸 해금하시면 됩니다. 이 레벨의 기술은 펠상자, 펠스피어, 모닥불, 나무상자, 나무토대를 해금했습니다. 빠르게 초반 거점 위치를 잡고 펠상자를 설치합니다. 펠상자를 기준으로 파란색 원이 생기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거점 영역입니다. 원시 작업대를 설치합니다. 뭐라도 만들려면 필요하죠. 돌곡괭이를 만들고 레벨이 올라 소지 중량을 올려주고 오래된 활, 화살을 해금했습니다. 나무를 캐기 위해 돌도끼도 만들어주고 바닥에 나무토대를 설치했습니다. 나무상자를 설치하고 펠포획을 위해 펠스피어를 만들었습니다. 펠스피어를 준비했다면 이제 모든 펠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기 첫 번째 사냥감이 보이네요. 귀여운 모습의 펠에게 도끼를 사정없이 휘둘러주세요. 무기보다 강합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약한 거죠. 그렇게 펠을 죽기 직전까지 공격하고 펠스피어를 던지면 포획 확률이 높아집니다. 포획한 펠은 정보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게 포획한 펠은 거점에 펠 상자에 넣어 풀어두면 여러분의 충실한 동료가 될 겁니다. 침대와 펠 침대도 해금해주고 간단하게 여러분의 복지를 향상시킬 집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청사진을 세워놓으면 아까 풀어둔 펠리 작업을 할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죠. 초반에는 무조건 펠스피어를 많이 만들어 펠을 많이 포획해야 합니다. 한 종류의 펠에서 최대 12회까지 포획 경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펠을 포획하는 거죠. 거점에 펠을 풀어놓았으면 그 펠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먹이 상자도 해금해둡니다. 페럴드를 돌아다니다 보면 저렇게 초록색으로 빛나는 석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석상은 여러분의 펠 포획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니 발견하면 무조건 획득하세요. 거점 레벨을 올리기 위해 펠 침대도 만들어줍니다. 패드를 위해 만들어줍니다. 활과 화살을 만들었으면 바로 성능을 확인해야겠죠? 도망치는 펠을 공격하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술래잡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물론 공격을 받으면 더욱 열심히 도망다니는 펠도 있습니다. 거점 근처에서 전투가 발생하면 거점의 펠들이 전투를 도와줍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4레벨에 해금할 수 있는 경종을 설치해서 작업만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5레벨이 되셨다면 열매농원과 나무거실 가구 세트를 해금해줍니다. 나무거실 가구 세트는 페럴드 건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거점에서 펠스피어와 화살 같은 사냥에 필요한 아이템을 만들어 사냥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펠 포획을 하러 가시죠. 멀리 있는 펠에게 화살을 쏜 뒤 빠르게 다가가서 몽둥이로 체력을 깎은 뒤 스피어를 던져 포획합니다. 물론 한 번에 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펠들은 거의 무리를 지어다닙니다. 그러니 펠을 공격하기 전에 이 펠들의 무리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펠은 2마리가 한 무리였네요. 야생의 펠과 전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체력이 떨어져 거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점에서 펠 장비 제작대를 해금했어요.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네요. 페럴드에는 낮과 밤의 기운차가 존재합니다. 지금 같은 복장으로 야생의 혹독한 추위를 버티기는 힘들겠죠. 추위에 노출되면 조금씩 체력이 깎입니다. 피해를 받는 중에는 체력 회복이 불가능하니 밤엔 더 조심히 사냥해야 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모닥불을 설치해줬습니다. 모닥불은 온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모닥불에 식재료를 넣어두면 간단한 요리가 되기도 합니다. 밤의 매서운 기후를 견디려면 옷을 만들어 입어야죠. 천옷과 천을 해금해줍니다. 위험한 감이지만 아주 좋은 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페럴드에는 낮과 밤에 출몰하는 펠이 다릅니다. 그리고 낮에 활동하는 펠들은 밤에 잠을 자죠.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잠든 펠을 낮이 될 때까지 깨는 법이 없죠. 그러니 밤엔 더 수월하게 펠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레벨 7이 되면 벌목장과 채석장 알부하기를 해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고대 기술 포인트가 없어 알부하기는 해금할 수 없네요. 이제 천을 만들고 천옷을 만들어줍니다. 펠 상자에 펠을 풀어두면 야행성 펠이 아닌 이상 밤이 되면 모두 잠이 들죠. 하지만 직접 소환한 펠을 밤이든 낮이든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옷을 입고 온도계를 보면 버틸 수 있는 온도가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추위에서도 벗어났으니 다시 펠 포획에 나서면 됩니다. 페럴드에는 속성이 존재하는데 그걸 이용하면 전투가 더 쉬워집니다. 펠은 포획 시 패시브를 부여받습니다. 초반에 아주 유용한 패시브가 있습니다. 힘 조절을 한 패시브인데 이 패시브를 가진 펠은 공격을 해도 적을 죽이지 않고 체력을 1남깁니다. 체력이 1남은 펠은 포획하기가 아주 쉬워지겠죠.
다른 방법으론 방랑상인에게 3만을 지불하면 힘조절의 반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힘조절의 반지는 사용자가 공격 시 체력을 1만 남길 수 있습니다. 8레벨이 되면 파쇄기를 해금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파이오를 사용하실 거면 파이오의 마구라는 장신구를 해금해서 사용해보세요. 저는 파이오를 사용해서 풀속성의 실용사슴을 잡을 계획입니다. 초반에 잡기엔 상당히 강한 편이죠. 우선 거점에 돌아와서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농장을 하늘에 짓는 걸 좋아합니다. 농장 짓는 법은 제가 따로 올려두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땅에 지어야겠어요. 힘의 석상도 만들어줍니다. 열심히 모았던 쿨리스상을 드디어 사용할 때가 된 거죠. 부지런히 저를 도와주는 이 귀여운 패들이 보이시나요? 곧 여러분도 이런 패들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의 석상이 완성되면 모은 쿨리스상을 이용해 포획력을 강화해주세요. 채석장과 폐장비 제작대도 건설하고 파이오의 마구도 제작했습니다. 열매농원의 파종을 맡길 초롱이를 한 마리 포획하여 거점에 풀어두었습니다.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파종, 관계, 채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재능을 가진 펠이 필요하죠. 각각 파종, 관계, 채집의 재능을 가진 펠이 3마리 있습니다. 9레벨의 온천을 해금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2레벨 기술인 수리대도 해금한 후 설치해주었습니다. 거점에 벌목장을 설치해놓고 저는 벌목과 탑승용으로 사용할 실용사슴을 잡으러 갔습니다. 자고 있는 펠에게 천천히 다가가 파이오의 파트너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풀속성 펠에게 불속성 스킬을 사용하면 아주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무속성의 펠이었네요. 불속성 공격을 받으면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는 상태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체력을 깎은 뒤 스피어로 포획했죠. 펠을 소환할 때 해당 펠의 속성에 따라 주위의 온도가 변하기도 합니다. 온도가 낮을 때 얼음 속성 펠을 소환하면 온도가 더 낮아져 이처럼 온도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계속 사냥을 하며 포획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레벨이 오를 겁니다. 몇 번이나 잡은 실용사슴은 이제 아주 쉽죠. 하지만 방심하면 이런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야생입니다. 이번엔 원시적인 화로와 건축에 사용할 사다리를 해금했습니다. 사냥으로 포획한 패드를 거점에 풀어두고 파쇄기도 설치했습니다. 파쇄기로 돌을 갈면 폐지움 파편을 획득할 수 있죠. 초반에 페스피어 제작을 위해 많은 돌을 캐서 폐지움 파편을 만드세요. 부족한 자원은 직접 캐고 펠도 많이 포획해서 레벨을 계속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원시적인 화로를 설치해 금속주개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용해야 할 곳이 많아요. 페스피어가 여유가 있다면 거점 주변을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펠을 포획합니다. 적어도 20 이상은 되어야 필요한 펠들을 모두 포획할 수 있어요. 11레벨에 해금할 수 있는 스피어 모듈을 장착하면 포획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극초반의 거점 기초 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리고트, 버드래곤, 페로롱, 비오비, 로빈몽, 퀸비나, 일렉판다, 펜킹, 살령사슴 총 9종의 펠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필요한 펠 포획을 해봅시다. 필요한 펠의 자세한 위치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베리고트를 잡았습니다. 펠을 포획할 땐 암컷과 수컷을 모두 포획해주세요. 나중에 펠을 교배할 때 암컷과 수컷이 모두 있어야 편하실 겁니다. 11레벨의 실용사슴의 안장을 해금하시면 펠 포획 시 이동하기가 편리해질 겁니다. 물론 비행펠을 구하셔서 탑승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동 중 금속광석을 발견하시면 캐주세요. 초반에는 금속광석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레벨을 올리기 위해 한동안 계속 펠을 사냥했습니다. 교배식이 헷갈려서 다른 곳에서 헛짓거리를 한 건 비밀이에요. 14레벨에 메가스피어와 스피어 제작대를 해금했습니다. 펠 농축코드도 해금해야 하는데 아직 고대 기술 포인트가 없기에 그건 나중에 해금하겠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신비한 소리와 함께 일반적인 펠보다 덩치가 크고 몸 주변이 빛나는 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희귀, 패시브가 있는 펠입니다. 일반 펠보다 강하며 사냥시 고대 문명의 부품과 상점에 비싸게 팔리는 펠 소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면 보이는 대로 사냥해주세요. 거점에 복귀 후 펠들의 복지를 위해 온천을 설치해뒀습니다. 펠들은 센, 수치가 높아지면 농땡이를 부립니다. 센, 수치를 잘 관리해주면 펠들의 능률을 올릴 수 있죠. 물론 저는 거점에 펠을 많이 풀어둘수록 식량이 많이 소비됩니다. 원활한 식량 수급을 위해 농장을 추가로 건설해줬습니다. 설치 방법이 잠깐 헷갈렸어요. 효율 좋은 농장의 건설법은 제가 이전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더 많이 겹쳐서 설치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필드보스를 잡으러 왔습니다. 필드보스는 고대 기술 포인트와 각종 희귀 자원을 줍니다. 15레벨에는 밀농원, 재봉기, 감시대를 해금했습니다. 펠 원정소는 탑보스를 클리어해야 패드를 원정에 보낼 수 있기에 아직 해금하지 않았습니다.
플레이 중 탑보스를 클리어하셨다면 펜 원정대를 설치하여 원정을 주기적으로 보내세요. 각종 자원과 기술 향상에 필요한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고대 기술 포인트는 3입니다. 3마리의 필드보스를 잡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필드보스, 팽킹을 잡으러 왔습니다. 첫 필드보스를 무난히 잡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16레벨에는 메가방패를 해금했습니다. 11레벨의 중세제약대와 가족 갑옷, 11레벨의 상급 작업대, 10레벨의 못도 추가로 해금했어요. 저는 이렇게 포인트를 아껴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전에 해금해둔 감시대를 설치했어요. 감시대는 패레기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건축물이에요. 여러가지 재능 중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죠. 그 패렉에서 원하는 재능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고정 배치가 가능해 한 곳에서만 작업을 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해당 건축물이 요구하는 재능이 있을 때만 고정 배치가 가능합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다시 필드보스를 잡으러 왔습니다. 필드보스여도 야행성이 아니라면 잠에 듭니다. 잡기 어려운 펠이 있다면 밤에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한 마리씩 사냥하면 됩니다. 이런, 다른 펠도 공격받아서 깨버리고 말았네요. 스테이터스를 너무 무게만 올렸더니 버티는 것조차 버겁네요. 이번엔 보스를 깨워 유인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정말로 조심히 한 마리씩 잡고 도전하겠습니다. 힘들게 보스를 처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잡은 팽킹으로 교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제 일사냥 금지 구역에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공중에 떠있는 펠은 왜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운지. 계속해서 고점 기초 펠 교배에 필요한 패드를 포획했습니다. 포획 중 몇 번 죽고 나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죠. 상급 작업대를 설치해서 가죽 갑옷과 메가방패를 제작해 착용했습니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적의 공격을 피해가며 지혜롭게 전투에 임했어요. 또 죽어서 거점에 제약대를 설치하고 거점 레벨도 올렸습니다. 죽을 때마다 거점에서 하나씩 뭔가를 합니다. 솔직히 귀요비 잡다가 몇 번이나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공격을 피해서 포획 기회를 노려봅니다. 제발 잡혀줘. 하, 네가 왜 거기로 들어가? 이렇게 벽 속에 들어가버린 펠들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소환됩니다. 너무 멀리 가버리면 체력까지 초기화되니 적당히 멀리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소환되면 빠르게 포획해주면 됩니다.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빨간 아우라를 뿜으며 거대해진 펠들이 있습니다. 이 펠들은 광폭화된 펠들인데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보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후에 강해지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아이템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드롭하니 꼭 잡아야 합니다. 곧 교배를 할 수 있으니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밀농원과 빨간 열매 농원을 추가로 건설해서 케이크 재료를 미리 준비해놔야 하죠.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아직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본적인 거점 준비는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대 기술 포인트 1점을 획득하기 위해 저는 필드보스 소름냥이를 잡았습니다. 고대 기술 포인트가 3점이나 필요한 이유는 벨 농축구도와 알부하기를 해금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배를 시작하면 원하는 패시브를 맞추기 위해 교배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펠들을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닌 미리 농축을 시켜두면 좋습니다. 원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농축을 해두면 훗날 원하는 패시브의 펠을 획득했을 때 바로 풀 농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펠 상자 저장 공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교배용 펠은 아니지만 교배용 먹이인 케이크의 재료가 되는 벌꿀, 우유,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 3종의 펠은 포획해두면 좋습니다. 알부하기를 설치해주고 주워놓은 알을 부화시켜봤습니다. 17레벨의 조리냄비를 해금하고 19레벨의 배합목장을 해금해줬습니다. 조리냄비와 재분기를 설치해주고 드디어 배합목장을 설치했어요. 첫 교배로 저는 아누비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크만 있으면 교배는 금방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불피우기 펠을 먼저 만드세요. 케이크의 제작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직은 모든 재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근처 마을의 상인에게 재료를 구매해서 만들었습니다. 초반에 케이크를 만들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테러롱을 잡고 킹비나를 잡으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던 중 브라운 박사를 만났습니다. 본 캐릭터에서는 한 번 만나본 게 전부인데 부 캐릭터에서 만나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떨림 반, 두려움 반으로 아누비스를 수술했습니다. 이런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킹비나도 포획했죠. 케이크 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목장용 거점을 추가로 건설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패를 포획하기 위해 제1사냥금지구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주 멀고 물도 건너야 해서 21레벨의 버드래곤 안장을 해금하여 제작했습니다. 제1사냥금지구역에서 많은 패를 잡았습니다. 사냥금지구역에서 패를 다른 패로 소환하려면 최대한 넓게 원을 그리듯 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레칸타까지 잡아서 필요한 패를 모두 포획했습니다. 거점 기초패의 교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종, 채집, 제약패는 도감번호 41번 BOB와 48번 로빈몽을 교배하면 138번 플럼린이 됩니다. 관계패는 도감번호 85번 히로롱과 51번 핑비나를 교배하면 101번 레비드라가 됩니다. 불피우기패는 도감번호 41번 BOB와 35번 베리구트를 교배하면 84번 만티파이어가 됩니다. 그 후 84번 만티파이어와 101번 레비드라를 교배하면 101번 아그니드라가 됩니다. 발전패는 도감번호 85번 히로롱과 103번 이렉판따를 교배하면 106번 전룡맨이 됩니다. 채굴패는 도감번호 106번 전룡맨과 103번 이렉판따를 교배하면 98번 라바드래곤이 됩니다. 벌목패는 도감번호 41번 BOB와 11번 팽킹을 교배하면 140번 러시골드가 됩니다. 그 후 140번 러시골드와 32번 살령사슴을 교배하면 132번 셀레스디얼이 됩니다. 수작업패는 도감번호 41번 BOB와 71번 버드래곤을 교배하면 100번 아누비스가 됩니다. 냉각패는 도감번호 11번 팽킹을 사용하며 운반 및 탑승패는 도감번호 71번 버드래곤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다른 패로 교체하면 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좋은 방법을 찾으셨다면 그 방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길었던 극초반 거점 기초패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초반에 이 정도 패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플레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